노트북 안 나와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풀스택 개발 파트에서 풀스택 개발 파트에서 백엔드 웹 쪽 담당하고 있고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주니어 개발자의 판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시노트에 입사한 지가 2년차가 됐는데, 사실 1년 동안은 진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하는 업무 자체도 그렇고.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약간 좀 처음 1년차 때보다 뭔가 배워가는 속도,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거든요. 1년차 때가 베이라 찼으면 올해는 한 50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즈, 페르난도, 도로시와 이렇게 토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토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그 대화 주제가 있었는데, 이때 카카오 들어가서 그 카카오 카페에서 이때가 아마 전자출결 프로젝트 할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되게 좀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래서 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나도 기분이 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기분 안 좋아서 뭘 할지 모르겠네 해서 뭐 그 사람의 기분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기분을 기록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미리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혹시 토익 프로젝트로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마침 디자이너도 있었고 웹 개발자도 있었고 백엔드 개발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 그래서 바로 그날 슬랙을 만들고 토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익 프로젝트의 이름은 오늘의 기분이라고 해서 줄여서 5분. 그래서 좀 뭔가 느낌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영어랑 스쳐서 5분 이런 식으로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한 게 기술 스택을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바 스프링을 하려고 했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근데 제가 장고 파이썬을 했던 이유가, 일단 회사에서도 제가 장고 파이썬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 장고 파이썬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했고, 좀 더 처음부터 혼자 만들어 보면서 많이 알아보고 싶어서 장고 파이썬을 선택을 했고, 또 러닝 커브가 자바 스프링을 하면은 제가 다른 디자인이나 앱 개발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장고 파이썬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가 얘기해 준 건데, 저희는 지금 회사에서 제플린을 쓰고 있는데, 피그마를 쓴 이유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가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모든 이해관계를 얼라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도로시가 쓴 이유가. 그래서 피그마는 잠깐 보여드리면 하면 안 나오네. 다음 보여드릴게요. 피그마가 좋은 게 이제 실시간으로 디자인을 어디를 건드리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실시간 화상처럼.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뽑기도 쉽고 뭔가 개발자들이 가서 보기도 쉽고 해서 피그마를 했고, 앱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르난도가 왜 했는지 간단하게.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오브젝트C 베이스로 돼 있는데, 이제 어쨌든 스위프트가 메인 언어고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스위프트만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엑스코드 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미리 한번 써보고 회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선행 학습을 하려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업 툴 같은 것도 하나하나 정했는데, 일단 토익 프로젝트지만 어쨌든 팀으로 하는 거라서 진짜 웬만한 스타트업 회사처럼 하려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슬랙으로 했고, 노션으로 문서나 일정 공유를 했고, CI/CD 같은 경우는 GitHub 액션을 썼는데, 이때 페르난도가 추천을 해줬어요. 이때 한참 GitHub 액션이 뭔가 핫할 때였고 뭔가 새로 나오기 시작할 때였었고, 그리고 에러 리포팅 같은 경우는 이런 센트리 같은 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노션 페이지인데 진짜 저희 일정 같은 것도 이렇게
투두로 만들어서 했고 진짜 토이 프로젝트지만 엄청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나름 일정도 정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백엔드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모델링을 했어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분에 대한 내용이라서 기분, 감정과 그룹, 그리고 유저 이렇게 거의 메인이 세 가지인데 사실 모델링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런 정규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름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물론 간단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PI 개발하면서도 모델의 각 필드가 어떻게 나눠졌을 때 좀 불필요하게 쿼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직접 느꼈고 어쨌든 제가 혼자 해봤다는 거에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개발을 했는데 오픈 API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TDD로 진행을 했고 항상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API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발을 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점이 사실 코딩 컨벤션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팩8이라고 해서 그런 컨벤션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썬 3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리턴되는 인자가 그 속성이 뭔지를 정해줄 수 있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약간 이런 걸 많이 좀 신경 써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테스트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TDD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87% 정도로 꽤 높게 진행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에서 많이 써봤던 거기 때문에 REST 프레임워크를 써봤던 거기 때문에 크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토익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짜 이거는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GitHub 액션이에요. 사실 저희 키즈노트 같은 경우는 CI/CD가 그렇게 앱 쪽은 아마 자동 배포를 할 텐데 프론트랑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CI/CD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GitHub 액션을 통해서 테스트 자동화를 했어요. 마스터 브랜치에 플리캐스트 머지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GitHub 액션이 돌아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돌아서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슬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매번 내가 테스트 케이스를 돌릴 필요도 없고 물론 로컬에서도 돌려야 하겠지만 이런 자동화를 만들어 봤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즈노트에도 이런 자동화를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PPT 드릴 때 읽어보시라고 적어놓은 건데 GitHub 액션에서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YML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명령어나 과정을 통해서 그 스텝들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DB 생성도 할 수 있고 이게 GitHub 액션이 그 GitHub의 가상 OS 그쪽에서 돌아가는 거여서 매번 이게 돌 때마다 실행시키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떤 회사든 그렇겠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저는 만드는 것보다 이제 장애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프로냐 아마추어냐고 저는 생각되는데 센트리를 처음 봤을 때 에러가 나면은 바로 장애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저도 토익 프로젝트 할 때 장애 날 일은 사실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센트리랑 저희 백엔드랑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오류가 리포팅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오픈 슬랙에 오는 건데 기분을 만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슬랙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싶은 API가 있을 때 슬랙이랑 연동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약간 처음 서버를 세팅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서버 쪽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좀 누군가 내 서버를 해킹할 것 같기도 하고 서버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1년차 됐을 때 서버에서 하다가 좀 부하 때문에 서버가 맛이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와탭이라는 무료 툴이 있어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 서버를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연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게 유니콘이 떠 있는 거를 프로세스가 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했을 때 이제 사소한 것부터 다 했기 때문에 도메인까지 연 3,900원에 구입해서 쓰고 있고 이제 HTTPS까지 발급을 해서 실제로 API가 HTTPS로 동작되게 설정을 했고 사실 이게 저희 도메인이 5분.me인데 5분이 오늘의 기분이라는 뜻이고 me가 나의 기분을 기록하는 거니까 me를 쓰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me가 제일 저렴해서 me를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도 사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패브릭밖에 안 해봐서 패브릭을 썼고 좀 회사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회사는 파이썬 2 패브릭으로 쓰고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파이썬 3로 했습니다. 그래서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써봐서 배포하는 데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포스트맨으로 이제 앱 개발자들한테 전달하면서 API 테스트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어드민 페이지인데 토이 프로젝트지만 그래도 어드민 페이지까지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장고 수트를 원래 회사에서 쓰는데 여기서는 장고 젯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쁘길래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프론트엔드인데 사실 앱 쪽도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앱 쪽은 뺐고 제가 이제 백엔드 말고도 이제 프론트까지 그냥 공부 삼아 해봤어요. 그래서 프론트는 조금 허접하긴 한데 뷰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약간 SPA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좀 관심도 있었고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웹도 하게 돼서 근데 저희 장고 웹은 약간 자바스크립트나 HTML이나 CSS가 약간 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써보고 싶기도 해서 뷰를 선택했는데 이때 이제 지금은 없으신 리가 뷰가 가장 사용하기 쉽다고 해서 뷰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본 결과 웹 프레임워크가 주는 장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 구조라든지 컴포넌트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뷰 문법 같은 경우는 v4나 v-if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랑 그냥 한데 묶여있는 그냥 조화롭게 쓸 수 있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장고에서 웹 개발을 했을 때보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인데 디자인은 딱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런 디자인들만 받아서 대충 꾸며봤는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서버고 웹페이지고 그냥 이거는 저희 키즈노트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길래 따라서 해봤고 어바웃에 가면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조금 허접하긴 한데 나름 공부해봤다는 그런 성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배포도 자동화로 구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빌드 파일만 이제 SFTP로 옮겨서 했다가 이제 그 다음 GitHub 액션으로 구현을 했는데 웹 배포 과정은 마스터로 풀리캐스트해서 머지가 되면 이제 그 GitHub 액션이 돌아가면서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서 Git 풀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 코드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npm 인스톨을 하고 npm 넘 빌드에서 빌드 파일을 생성해서 이제 배포가 끝나는데 그 빌드된 파일이랑 그 디렉토리랑 이제 웹 루트 경로라고 하나요? 그 www라는 경로가 있는데 거기랑 심볼릭 링크로 연결을 해서 이제 동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포되는 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보시면 명령어가 자동으로 쳐지고 이제 실패되면 실패했다고 뜨고 성공하면 이제 성공했다고 뜹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약간 트러블 슈팅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GCP로 만들었어요. 사실 AWS도 있긴 하지만 AWS에는 제가 예전에 1년 무료를 다 썼기 때문에 또 이거를 페르난도가 추천을 해줘서 GCP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썼는데, 이게 제가 그냥 이것도 1년 무료인 줄 알고 막 썼다가 제가 또 여기에 DB 서버 따로 만들고 로드 밸런서 만들고 저희 API 서버 만들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오버스펙이 돼서 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5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비용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이게 매달 5만 원이지 1년이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려고 했다가 집에 안 쓰는 노트북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분투 서버를 설치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세팅을 했어요. 다만 좀 아쉽다기보다는 좀 DB까지 여기서 다 돌아가긴 해서 네, 나중에 뭐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DB 서버랑 백엔드 서버랑 웹이랑 어드민까지 다 여기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보시면 딱 되게 이상하잖아요. 코드부터가. 이게 제 엔진엑스, 저희 서버 엔진엑스에 들어오는 로고들인데 보면 이게 이상한 무슨 고스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보니까 쉘 코드라고 해서 약간 해킹 기법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해커들이 저의 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고 보호수를 돌리는 것 같아요. 좀 취약점 있는 데서 뭐 정보를 빼내오거나.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진짜 3일 밤낮을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주말에도 제가 잠을 못 자고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처리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한국만 접속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코드를 매핑을 해가지고 한국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앱이나 다른 데서 호출했을 때 정해진 유저 에이전트가 아니면은 이제 사공사를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HTTPS까지 했던 이유가 그때 저거 로그를 보고 같이 했었어요. 좀 뭔가 불안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트러블 슈팅은 아니고 약간 토익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새롭게 배웠던 건데, 쉘 스크립트를 사실 많이 할 기회가 없어요. 많이 쓰지도 않고. 근데 이제 토익 프로젝트를 하면서 엔진엑스 로그가 많이 쌓이면은 또 이게 뭔가 서버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수정된 지 30일이 지난 로그는 자동으로 찾아서 지우도록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크롬 탭에 등록해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분 베타 버전이 어떤 디자인인지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도로 씨가 직접 다 한 디자인이고, 보시면 저희 앱 화면인데 감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게 가장 최근의 감정을 보여주고, 이거는 감정 리스트입니다. 되게 약간 좀 컬러랑 이런 캐릭터를 좀 귀엽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도로 씨가. 그리고 이거는 앱 화면인데 그 로그인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OAuth2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분을 생성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분 할지 누르고 이제 간단히 서머리 요약을 쓰고 이제 만들기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본이 만들어지고 리스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앱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은 그룹 그 기분을 공유하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앱을 만들 때 보니까 비슷한 앱들이 많더라고요. 기분을 기록하는. 근데 그것들은 그냥 자기의 기분만 기록하고 자기만 볼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애초에 이 기획 자체가 서로 기분을 공유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내 기분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 있고, 뭐 혼자 보기, 돌과 함께 보기 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룹의 각 유저가 어떤 기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 화면은 약간 깃허브 전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었는데,
주간, 월간, 연간 기본을 이렇게 데이터처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게 보는 페이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앱을 릴리즈 하지는 못했어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만들었고 이 전까지는 다 만들었는데 이거 할 때가 아마 회사 일이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좀 여건이 안 돼서 이거를 구현을 못해서 아마 내년에 시간이 되면은 아니면 내년에 시간이 안 되면 뭐 제가 iOS 공부해서라도 이렇게 네, 너무 아깝거든요. 좀 되게 진짜 열심히 한 거라서 어쨌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토익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거기서 유지보드나 새로운 페이지 기능 개발 이 정도인데 서버 세팅부터 뭐 도메인 구입하는 거, 뭐 QE 모델링, API까지 혼자 개발하면서 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느꼈고 처음엔 토익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혼자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저도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은 스노야처럼 시니어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토익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신감 생겼고 실력도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 프로젝트가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예로 최근에 그 리가 원래 하던 프론트 그 개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리액트 소스여서 수정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뷰를 제가 안 했으면은 빌드하는 거나 패키지 설치하는 거나 그런 게 좀 되게 미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좀 수월하게 했었고 수월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고 같은 경우에도 뭐 서버에 들어가서 엔진엑스 뭐 보는 거나 뭐 로고 보는 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토익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멤버로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나 개발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 이제 페르난도가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 많이 알려줘가지고 저도 사실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하기에 좀 꺼려지는 게 사실 조금 있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새로 공부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하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익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회사에서 해소되지 않는 개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가장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게 회사에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뭔가 회사에 대한 어떤 자동화, CI/CD 자동화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그런 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물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개발자로서나 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30대 사회초년생의 마음으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토익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뭐 어차피 아무도 사용자가 없으니까 뭐 서버 뽕나든 다시 복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니어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이제 시니어처럼 모든 걸 다 해본다는 거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메인 개발자라 생각하고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 이제 API 담당자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그런 거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하는 그런 거보다 매우 단기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진짜 주니어 개발자고 주니어 디자이너고 처음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저는 토익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으로 하는데 올해 들어서 좀 새로운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저는 또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되게 불안감도 생기고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제 실력에 대해서 좀 뭔가 걱정도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차에 비해 내 실력을 맞게 쌓아왔나라는 게 되게 저는 제일 큰 고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좀 말할 수 있는 기회, 같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